한번 이제 두 번째 2절에 이제 개설 등록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성격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첫 번째는 없습니다. 자, 먼저 등록. 자, 등록은 허가하고 아까 보셨던 신고하고 딱 중간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무슨 공부에다가 기록한다, 등록한다 이런 소리가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다 요건 갖춰주면은 자, 공부에다가 써드릴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는 뭐 낼 만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성질 같은 건 아예 거의 안 낼 정도인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은 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뭐, 효력 요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명령합니다. 등록하라고. 자, 명령적인 행정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건 저기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요 정도는 간단하게 낼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양도돼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신 전속성. 그래서 절대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도 안 됩니다. 남편 명의 자격증 부인 쓸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도 절대 안 됩니다. 뭐 가족끼리는 괜찮아요. 그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둘 다 교도소 갑니다. 그리고 영소. 뭐 자격이 없어지냐고 막 그러십니다. 안 없어집니다. 등록도 안 없어집니다. 뭐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등록 취소당하지 않는 이상 그입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서 그냥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고요. 등록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자, 이런 문장 아예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번째 저 뒤에 가서 이제 등록은 하나. 그러니까 이중 등록 안 된다는 소리가 이중 등록 그다음에 이중 소속 안 된다고 시험 문제가 정말 단독으로 나옵니다. 사무소 하나만. 그다음에 개별 등록 신청이니까 일괄해서 신청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게 공동사무소 가불병 모두 다 등록 신청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표자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따로 등록 신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는 법에 정해진 등록이고요. 아까 뭐 정해진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자만 지금 아까 변호사가 안 된다는 게 자격자만 등록 신청이 된다. 라고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아예 볼 건 없고요. 저 성격 물어보지 아예 않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등록을 안 받아줘. 아까 기준 갖췄는데 그러면 소송 가도 우리가 승소합니다. 허가가 아니니까. 자, 그 정도도 뭐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시공구청에서 그런 거 실수할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록관청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소 두려는 지역. 그러니까 주소지가 아닙니다. 저것도 이미 예전에 내봤는데 뭐 주소지 X. 이런 것들은 합격적 X입니다. 두려는 지역. 67페이지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두려는 지역.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그리고 구는 자치구가 됐건 비자치구가 됐건 거기다가 등록 신청을 다 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 공법하고 약간 다르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정도는 아닐 정도고 뒤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꼭 기준만 갖고 거의 시험 문제 내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등록관청이 어디냐고 정말 구, 자치구, 비자치구 안 가리고 무조건 구에 가서 등록 신청하고 근데 정말 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죠? 시로 갈 수밖에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시장님한테 가세요. 그냥 군은 군수님한테 가세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뭐 등록관청의 의의 뭐 크게 뭐 중요한 거는 없을 정도로 법인은 또 바로 오셨던 등록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터 먼저야 등기가 되면 이제 사람 되는 겁니다. 권리의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그냥 권리의무를 얻을 수가 있고 약간 차이가 있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등록 신청을 하면은 우리 등록관청에서도 확인한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7일 걸렸던 게 요거 심사 들어간다고. 자, 그럼 이제 아까 신여사 입실도 이제 나오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로에 보실까요? 실무 교육 받으셨어요. 라고 교육 안 받으면 사고 치니까 교육 받으셨습니까? 수료증 가지고 오세요. 4번을 고수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사진. 그동안 사진이 너무 적었다. 저 위에 벽에다 걸었는데 그렇게 시력이 다들 2.0이냐고. 자, 그러니까 여권용 사진으로 약간 커졌다는 겁니다. 3, 4cm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명한판 사진이었던 게 달라졌네요. 반명한판 사진 X라고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하셨습니까? 요 사무소 등록할 거니까 확보 서류를 가져다 내라는 겁니다. 근데 4번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만 외국인만
자, 외국인은 거의 뭐 등록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험이 어렵습니다. 정말 중학교 2학년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리는데 외국인이 합격했다는 소리는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다 읽지도 못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정말 어렵고요. 요 서류를 저기 시장권수구청장님한테 내세요.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서류만 쭉 봤었습니다. 근데 2번에 다 제목 써놨죠. 자격증 낸다 안 된다? 유조회 온다고 시장님한테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냐고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자격증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출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제출 X라고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9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설 등록 신청하면은 바로 누가요? 시도지사한테 주셨냐고 자격 발급을 확인합니다. 확인. 자, 이러다 보니까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거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직접 시장님 보고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도지사한테 자격증 갑판때 주셨습니까? 갑이 등록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는 좀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내요. 자, 이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도 이것도 또 유지하겠죠. 시공구청에서 확인하는 소리로 다 돼 있습니다. 하여튼 낸다 안 낸다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그 참고사항이 저 우리 시공구청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 개설 등록 신청하면은 접수를 시공구에서 받고 그러니까 정말 7일 걸리죠. 결격 사유 있나 등록 기준은 바로 요건을 갖췄나 사무소 실무 교육입니다. 자격 있나 없나 다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개설 등록을 통지를 할 건데 보증 설정하세요. 그래야 등록증을 주겠습니다. 요게 머릿속에 다시 한번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서식 나왔죠. 요 등록 신청서 요식행위니까 요걸 써서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처리기간 7일 한번 잘 보시까 오른쪽 저 꼭대기에 처리기간 얼마? 일주일. 왜? 심사 들어간다고. 좀 오래 걸린다고 기입니다.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교육은 받았는지 그리고 컨셉 맞는지 확인하려니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냐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다음 중에서 등록 신청서에 없는 것은 이렇게 가끔씩은 서식을 자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분사무소에서 한번 물어봤네. 그리고 휴업에서도 물어봤네. 요즘 이렇게 서식을 대강대강 보고 안 보니까 다음 중에서 서식에 있는 거 없는 거 요즘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청인은 누구요? 그 다음에 정벌도 정말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치가 없다. 회사로 할 거요. 법인. 앞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해라. 바로 그 박스에다가 그리고 공인중개사면 오른쪽에다가 자 왼쪽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체크해라.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뭐고 그러겠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을 건데 그 다음에 소재지는 어디고 이런 거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 뭐냐 아까 신여사 입실이 여기 쭉 박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세요. 자격증도 여기 있을 건데 바로 법인 동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컨셉 맞나 이런 것들 그 담당 공무원 확인도 동그라미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내세요.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수수료 있어요. 저기 이제 오른쪽 저 위에 보면 수수료 시공구 조례 거기 나와 있네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식을 자 써서 내고 그 서식에 정말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다 있는데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등록 신청자 보실까요? 정말 여기 소속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그리고 종류를 바꿀래요.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그 다음에 법인이 공인중개사로 그럼 아까 종전소멸 제출을 이제 생략하는데 종전의 등록증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회사를 아까 이제 무한 유한 이런 식으로 바꿀 때도 그거 이제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때도 다시 등록 신청을 하고 유한 책임 무한 책임 다르니까 범위가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의 임원이 그리고 그냥 공인사인 개업으로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돼서 누가 하나가 망하니까 아니면 신설하겠다. 여기도 다시 등록 신청합니다. 거기는 많이 안 중요하니까 등록 신청은 누가 해요? 라고만 하다 소속 안 된다. 라고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 나오네요. 등록이 불가능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돼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와. 그리고 등록 신청에 그냥 공인중개사지 절대 소속은 아니요.
그건 정말 가끔씩 저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는 정지 먹은 사무소니까요. 거기다가 등록 신청하면 악용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 그래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등록 신청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는 이런 거 없었다가 자꾸 악용하네. 이러니까 여기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시험장 갔더니 된다 이러면 엉뚱한 소리요. 되는지 한번 가봐라. 손바닥 얻어맞아. 그러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데 며칠 만에 요즘 최근은 정말 자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로 통보하나. 자, 며칠 만이라고요? 7일. 야, 그 7일 이내에 거기다 심사 이렇게 써놓으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심사 아주 오래 하네? 맞아. 자, 이내니까 2, 3일에도 일단은 통보를 할 건데 하여튼 최대는 일주일 걸려. 그리고 확실하게 합시다. 구두 없네. 뭘로? 서면으로. 자, 구두도 가능하다. X 게임입니다. 전화가 안 올려. 우편물 오는지 보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정말 저거 생소하게 29회 때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거 저거 물어볼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다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협회에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등록관청에서 알려주는 게 있다. 근데 6개나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지선단 만들 정도가 되면은 꼭 물어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보면 다음 달 열흘까지인데 요 다음 달이 꼭 있어야 되고 묶어다가 만약에 1월 같으면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묶어다가 2월 10일까지 철삭방정 떨고 그때그때 안 합니다. 시공고 바빠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달 열흘 이렇게 묶어다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통보합니다. 그럼 2월 같으면 2월 1일부터 28일이나 29일까지 묶어다가 3월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누가 등록했네요.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하여튼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여튼 법에 있는 것들은 다 물어보니까 어느 거 그냥 추려서 보시면 점수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걸 소개받는데요. 등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알립니다. 근데 등록증 교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증 재교부도 알리냐고 합니다. 그죠? 재교부는 알리지 않습니다. 교부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1번에다가 재교부 통보 X 이렇게 꼭 써니까 등록증 재교부 알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미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증 교부는 알렸는데 여기다가 재교부를 왜 통보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통보 안 한다. 교부만 통보한다. 등록증 교부만 통보한다.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이 등록증 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럼 신고필증 교부할 때는 알려주고 신고필증 재교부는 안 알려줍니다. 두 번째 재교부는 의미 없잖아요. 충격 계속하고 있는데 바꿨다고 그걸 왜 알려주겠냐고 합니다. 떠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요.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여기 이제 저기 서울에 있다가 여기 대전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이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도 알려줍니다. 뭐 여기도 물론 변경이나 재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소속 공인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용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고는 고용관계 종료라고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의미는 같은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요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소속 들어왔다 나왔다 요것도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여기도 뭐한다 알려준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장등록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장등록이나 보준 설정 알려준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야 되는데 등록증 교부 재교부가 나왔습니다. 교부는 알려주고 재교부는 안 알려주고 2번도 신고필증은 교부는 알려주는데 누가 중개하네요. 협회가 알아야 되니까 사고 치면 협회가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거기서 보준 설정 거의 대부분 하니까 공제금 내줄 거니까 협회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려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아래도 정말 꼭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 이제 아래쪽에 통보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쭉 한번 하지만 이런 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저건 이제 예외적으로 좀 나왔던 거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문제 중요한 건 뭐 저기다 내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저 29회 때 정말 아주 생소하게 저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던 문제 여기 있네. 그입니다. 자, 먼저 자 통보. 협회에다가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 경우로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등록증 교부는 맞았죠. 근데 2번 뭘까요? 등록증 재교부 아니죠. 딱 요놈이 답이었습니다. 좀 알았으면 쉽게 풀었을 건데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휴업기간 변경 그 다음에 나갔다 고용신고 받았을 때 들어왔다 신고 고용관계 종료 다 신고 받았을 때 협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저 정보도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줘야 되니까 협회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딱 여기는 업무정지라고 풀어놨죠.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 거기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몇 번? 2번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보증 설정 하셨어요. 우리 하다 법에서는 요 보증 설정 하면 등록증 줄게. 요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자, 누구든지 봤을 때 요건 중요해. 아까 정답도 요것이었고, 자, 먼저 개설 등록 통지를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에서, 자, 그리고 보증 설정하고 등록한테 신고하면 그때 뭐 준다고요? 등록증. 이 보증 설정 인장 등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은 뭐요? 네, 조건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나중에 이제 뭐 2번, 3번은 이제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안 갖는데 하여튼 요 등록을 계속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록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저런 것만 나올 건 아닌데 1번은 중요해. 가로 1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니까 이게 서식이 나오죠. 요걸 이제 벽에다 걸어놔야 되는데 안 걸어놓으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좀 맞습니다. 저 사진 예나는 반명한 반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이제 요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붙인다고 등록 신청할 때 신여사 입시를 할 때도 봤던 것처럼 내세요. 자, 이럽니다. 또 뭐 개인 또 뭐 등록증이 기재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소식은 요즘 잘 봐야 됩니다. 꼭 한 문제 의도적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성명 뭐고 생년월일 뭐 주민번호 13자리 다 해놓으면 저거 악용하니까 요즘은 몇 년 몇 일생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류가 뭐냐고 법인이냐고 공인중개사냐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부칙이냐고 자격증 없는 부칙.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이 뭐고 그 사무소 서울 종로구 뭐가 있는지 뭐 명륜동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인장을 꼭 조심할까. 인장. 요 인장 이제 다음 주에 또 보이곤 할 건데 인장도 여기다가 날인 꽝해서 이 개업공사는 무슨 도장을 사용 안 해요. 무슨 도장을 등록했네요. 요 도장 찍을 거라고 여기에 꽝 나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돼갖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다. 또 바꾸면 오른쪽에다가 A 쓰다가 잃어버렸는지 깨졌는지 바꿨다 B 골프다 이렇게 나란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할 때 이 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몇 일에 교부했습니다. 아래 저기 그냥 서울의 종로구 정장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의정부 같으면 의정부 시장 거기는 구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도장 꽝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업무 개시 이제 다 해놓으면 업무 개시 그러니까 내용은 정말 꽤나 됩니다. 자, 업무 개시 아까 이제 등록증까지 받으면 보증 설정했다는 소리고 인장 등록도 하고 그리고 고용신고도 했으면 바로 이제 업무 시작하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개시를 하지 않으면 저기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개시해야 됩니다. 게으르다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자, 등록은 받아놓고요. 이것도 가끔씩 내본 적 있습니다. 3개월을 넘어가도록 자, 휴업에서도 배울 건데 업무를 안 하십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도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제기 안 하십니까? 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업무정지 100만 원짜리 과태료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6개월 따블입니다. 나중에 뭐 642기를 아끌자 따블 건데 이제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을 계속 안 열어요. 그럼 차라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될 건데 3개월도 넘고 이제 6개월도 넘었습니다. 따블로. 그러면 등록 주소를 왜냐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가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년을 영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라도 하세요. 자, 문제가 됩니다. 아마 이건 모르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자꾸 요즘에 나오는데 이중 등록을 2개 해. 의미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속은 등록은 하는데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소속이 그러거나 아니면은 개업공사가 그러거나 근데 사무소를 한 집에 전념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개업은 안 할 겁니다. 자기 사무소 바쁜데 자기 사무소 두고 옆에 가서 뭐 종업원처럼 근무를 할까요? 줘야 하면 다 나올 건데 그리고 주변 사장님이란 거 다 알아요. 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소속 공인주사가 갑사무소, 을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전에는 갑사무소 밥 먹고 점심에는 을사무소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 여기서 이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꼭 한 집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중격 물란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여기저기 양다리 거치냐 그 얘기입니다. 제지를 받고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허용된다, 가능하다 그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중 등록 안 돼. 이중 소속도 종업원까지도 안 돼. 중개 보존도 안 됩니다. 한 사무소에 전념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에 포함된다. 등록을 2개. 뭐 지금 뭐 전산이 발달해서 안 받아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제 75페이지에 사무소 이렇게 폐쇄했지만 폐업 신고하지 않고 새로운 등록을 또 하면 이중 등록.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중 소속까지 해가지고 거기 우리 시험 문제 그냥 모두 옳은 거, 그냥 모두 옳은 걸로 정말 너무 쉬웠는데 이런 문제가 아주 독특했고 괜찮았습니다. 27회 때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에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그 기업번 보실까요?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군에서 뭐 군을 달리하거나 가차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여, 그리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또다시 A군에서, 자, 이론적으로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A군에서 개설 등록을 하면 정말 등록 두 개죠.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이게 이중 등록이라는 겁니다. 지역을 가차하건 달리하건 등록을 두 개 하면 이중이요. 맞잖아요. 그 두 개 등록을 다 빼앗고 형사적인 처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나중에 소등 배울 건데 거기는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자, 기업번 들어가야 되니까 기업번 없는 놈은 2번, 4번 틀렸네 라고 벌써 보면은 1번, 3번, 5번 왼쪽이 답이네 라고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몇 개 보다가 보면 이제 답이 다 나왔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니번 볼까요? B군에서, 자, 니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제 C군을 좀 달렸을 뿐이죠. 다시 C군에서, 아까 기억은 A군에서는 여긴 C군에서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산에 뜨니까 안 받아줄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다고요.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맞죠?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은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니은이 없는 거는 지금 틀렸는데 내 왼쪽에 다 니은이 있으니까요. 이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니은번에서 고민하시면 아예 엉뚱한 소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니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었네. 자, 그런데 이제 디귿이 없으면 이제 1번 틀려. 보실까요? 디귿번. 개업공사 갑백에 고용되는 중개보조는 개업공사인. 자, 오전에는 저기 갑사무소, 이제 점심 먹고는 을사무소 간에, 자, 법인에, 그럼 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중 소속인데 을 법인에 사원이 될 수 없다. 맞죠? 당연히 없다는 거 맞아요. 여기입니다. 또 맞았네. 그러면 1번이 틀렸네. 근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자, 5번처럼 니을이 맞으면 그놈이 답이고 니을이 답이 아니면 3번이 답이고, 이건 아주 끈질게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형벌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1번 볼까요? 정말 1학년 반 맞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위반하면은 이중 등록도 똑같은데 1년 이하의 징역, 그나마 3년은 아닙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4개가 이렇게 모두 맞는데 정말 모두 4개 맞을 수 있습니다. 괜히 또 설마 해갖고 답이 또 3번으로 많이 또 옮겨가시고 괜히 또 답을 바꾸시고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또 화이트로 이쁘게 지우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화이트로 지워도 괜찮습니다. 다시 바꿔달라고 해갖고 막 또 틀리고 그러면 멘붕에 걸리니까 그냥 화이트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잘못해갖고 기가 토해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가면은 공단에서 아예 수작업 해줍니다. 그럼 저도 그냥 의도적으로 막 물어봅니다. 저도 뭐 시험 합격했지만 막 물어보는데 그건 아주 편하게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오세요. 여기입니다. 컴퓨터가 바보 같아갖고 잘못하면 토해내는 수도 있는데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애매하게만 하지 마세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바로 5번.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요, 이제 4개가 안 맞고 한두 개만 맞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똑같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째, 등록증 잃어버렸네요. 요즘은 잘 안 내는데 재교부 신청 하야한다가 아닙니다. 분실,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저렇게 분실을 저렇게 써놨는데 요즘은 한글로 다 풀어서 바꿔놨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뭐 분실이나 훼손이나 같아요. 못 쓰게 되면은, 자,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를 꼭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닙니다. 정말 옛날에 심하게 냈을 때는 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심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76페이지 이제, 근데 2번으로 바로 와도 괜찮습니다. 기재사항 변경. 여기는 상호 등을, 그러니까 기재사항 변경이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등록증 기재되어 있는 아까 상호라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니까 상호가 막 등록증에는 A, 간판에는 B 이렇게 불일치 하면 전화 드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게 하겠어. 그입니다. 저기 위에는 괘씸 못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일 건데, 그입니다. 먼저 1번 볼까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자, 그러면 상호 등을 개명 등을 해서 성명 등을 바꿨다. 변경으로 인해서 불안하잖아. 다시 개설 등록증을 바꾸자 하면은 등록증 재기업을 신청을 어쩐다고요? 여기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의미가 있으니까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정말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명령 규정 위반한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업무 정지에서 한번 묶어서 또 볼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부칙.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입니다. 부칙에 규정돼 뭐 6조 2항 이런 건 의미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주사. 근데 개업공사가 이제 공인중개사로 시험에 합격해서 종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 이러니까 공인중개사로 안 가고 법인 가면은 등록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교부 신청만 등록증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장만 아주 괜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기억봐. 뭐 정말 15일 때도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안 틀리고 나왔다는 바로 이 법에 따르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 사람이 저 부칙. 뭐 옛날에 정말 중개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용어 안 쓰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업무적이 전국으로 늘어나겠네요. 경매도 하겠네요. 그 등록관청 안에서 이 조건이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 법인 되면은 다시 등록 신청입니다. 공인중개사로. 그리고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면은 이 업무장은 뭐 틀리게 심하게 하지 않을 건데 이제 여기입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도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굳게 써져 있는 거 정말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정말 똑같습니다. 뭐 업무 정지. 저기 위에 분실을 해서는 과태료밖에 개시 못하니까 여기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재질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 나오죠. 법인이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인 가면 신규 등록, 그러니까 등록 신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칙이 공인중개사로 가고 동일한 등록관청 내고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 완전 다릅니다. 요건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종전에 등록증은 내라. 아까도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 뭐 안 내고 재활용할 건데 하여튼 별로 없는 걸 시험 문제 다 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교부 신청 절차 한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등록증이나 변경상 증명 서류 첨부하고 정말 가로처럼 분실은 찾을 수도 없겠지만은 종전의 서류 내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그냥 낸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 등록이 없어졌대요. 등록이 내용이 아주 꽤나 많습니다. 법정상의 처분.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에서 없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가로 2번 꼭 조심하실까요? 자, 등록 주체가 소멸됐다. 사망으로 해산으로 소멸됐다. 정말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아까 대인적인 등록 봤을 겁니다. 대인. 사람한테 준 등록이니까 일신 전속성.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도 똑같이 따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 막연하게 다음 중에서 자동 소멸은 뭡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사망해산이었다는 겁니다. 사망해산. 다른 것들은 없애서 없어지는데 여기는 자동 소멸이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말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 그건 어거지로 저 동그라미 1번처럼 없앨 건데 여기는 자동 소멸이다. 좀 다르다. 그리고 가로 세 번째 이제 무등록은 가끔씩은 시험 문제 냅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것은 우리 30회 때도 약간 언급했네요. 여기다 본격적으로 안 냈지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을 안 한 사람인데요. 근데 행정처분이 이제 행벌이 얼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행정처분 뭐 무등록이니까 하기도 어렵겠지만 여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상 최고형이 3년에 그리고 3천. 아까 1학년 일반도 있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나중에 악불자도 따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먼저 거기 유형을 조심하실까요? 요즘은 거의 최근에 잘 안 내는데 자, 먼저 첫 번째 1번 기업번 여기 아주 대표적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신청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신 분 이분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민법에서 원시적인 불능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예 없다.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원시적인 무등록 이렇게 해도 생각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대여받으면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등록이다. 중개만 사람도 맞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문장 보면은 이제 저건 무등록이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디귿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긴 했으나 근데 등록이 있기 전에 여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신 분 아까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등록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무등록입니다. 이걸 정말 동영상 촬영해서 시군구청에다가 신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3학년 3반에 바로 입학합니다. 정말 이거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중개보조는 등록 없잖아요. 저긴 자격증도 없으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독자적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은 포상금 50만 원으로 나갑니다. 저기 포상금 50에서도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번에 폐업 신고 수리된 후, 아까 폐업 신고 있었잖아요. 없잖아요. 등록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중개업하면, 그러니까 바로 등록 신청하면 될 건데, 그 폐업 신고를 해놓고 수리가 됐는데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것도 무등록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비읍번 등록 취소됐어요. 근데도 계속 중개업을 해요.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 없어졌고요. 그런데도 계속 중개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3년이나 징역이나 그리고 여기는 3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이제 자세는 안 나오겠지만 거기 아래 나오겠네요. 여기 업무정지.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등록은 멀쩡해요. 그냥 업무만 정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그리고 업무정지 받고 중개업해도 무등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받고 중개업계입니다. 받고 중개업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 취소하고 다르니까 등록 없어진 등록 취소는 정말 무등록 맞는데 받고 중개업 해도 무등록 아닙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또 다른 게 휴업. 자, 우리 이제 휴업 폐업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볼 건데 휴업 신고했지만 휴업 신고한 후 그리고 중개업을 해도 휴업이면 등록은 멀쩡해요. 폐업이 아예 없애버린 거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센 거 등록 취소, 좀 센 거 폐업. 그래야 무등록이지 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제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에 중개업해도 요 두 개는 무등록이 아닙니다. 무등록 아니요. 3학년 3반하고 관련이 없어.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게 면 절대적 등록 취소. 3년 영어 못하고 교도소는 안 가도 그리고 휴업 신고하고 계속 그리고 중개업하게 되면 이제 재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여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과태료. 이거 제재가 가볍습니다. 하여튼 무등록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해야지 잘못 생각하고 등록 취소인데 폐업인데 그놈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전들이 이걸 노릴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안 된 지가 정말 꽤나 오래됐고요. 이제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아니니까 등록 멀쩡하다니까요. 그리고 휴업은 폐업이 아니잖아요. 잠시만 쉬고 있으니까 등록증 멀쩡합니다. 여기는 무등록은 아니다. 그거 니은번은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놈들이 꼭 박스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요놈 걸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무등록이 되면은 계약은 거래계약은 뭐가 되냐고.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근데 걔는 또 무효다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거래 안전 깨뜨리니까. 거기 니은번에도 나오죠. 그래서 꼭 조심하시겠는데 중개보수 청구는 안 되는데 니은번 무등록 중개업의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이 성립해도 그 거래계약은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거래 안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았어요. 갑자기 무등록이라고 원상복귀 하재요.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다 끝났으니까 막 옆에다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걸 원상복귀 해놓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아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유효. 근데 중개보수는 청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개보수는 저기 뒤에도 나올 건데 중개보수 청구 안 돼 라고 당연하겠죠. 하여튼 거래계약 유효라고 하더라도 보수 청구는 안 된다. 보수 달라고 하면 손바닥 아주 뒤지게 때려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폭행죄라고 하죠. 쟤는 3학년 3반 입학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박스에다가 좀 아까 그대로 설명했던 시험에 합격하세요. 네, 기준 갖추려고 교육 받으세요. 그러면 등록 신청 1년 이내 거 받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 받고 사무소 얻으셨어요. 정말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도 내봐서 어려웠습니다. 사무소 학보도 등록 기준이다. 보증 설정 인장 등록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리고 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심사 들어가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등록 통지만 받아요. 보증 설정할 게 있어요. 거기 옆에 볼까요? 요 보증 설정해야 뭐를 받는다고요? 등록증. 요걸 걸어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하세요.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업원 있으면 고용신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작하고 그리고 폐업신고가 저렇게 수리가 됐는데 계속 중개업하면 무등록.
등록 취소 받고 계속 영업하면 저 3학년 3반에 걸려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우리 기출문제 79페이지에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개설 등록은 또 요 문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한번 1번 보실까요? 어쨌든 14일이 나오네요. 게임입니다. 아주 기다리다가 목 부러지겠네. 자, 1번 보실까요? 옳은 거라고 했는데 1번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또 인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아주 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통보한다고요? 그죠? 7일. 또 열흘 했으면 헷갈렸을 건데 그거는 공인주사 협회에다가 알려준다. 등록됐다고. 그것도 다음 달. 여기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X. 등록 여부를 신청인한테 7일 이내 통보한다고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자 광역시장 정말 이 문제 아주 교묘했습니다.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서 정말 저기 광역시장이 지금 시도지사하고 동급인데 여기다 아주 차라리 특별시장 그래라입니다. 광역시장 해놓으니까 아주 애매했습니다. 저 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하실까? 게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딱 출제원들 아주 노리고 요거 아마 정답이라고 콕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광역시장은 시도지사하고 동급이니까 시군구입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광역시장 자격증이나 주시고 실무교육이나 실시하고 계시죠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광역을 빼고요. 그냥 시장은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말 이 문제 아주 교묘했잖아요. 딱 미끼 던져놨잖아요. 요거 물어라 그랬을 겁니다. 정말 붕어도 아니고 낼름 물었으면 아주 그냥 떨어지고 그냥 한 문제 부족해가고 떨어지면 정말 뛰어내리고 싶을 겁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였고 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덜 배웠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주사가 주택분양을 대행한 경우는 겸업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근데 저 겸업제한은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재까지 정리를 해야 이제 요 문제가 완벽할 건데 앞에 문제긴 한데 이제 제재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이후로 뒤에가 이상합니다. 개설 등록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취소 그다음에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주택을 분양대행했을 때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주 적합한 업무인데 분양업을 그래서 모르는데 그런 업무로 그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제재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엉뚱했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많이 깔렸을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어떻게 등록 취소가 되냐고요. 게임입니다.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이 돼 있으니까 중개사무소 들여오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럼 정말 신청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처럼 없다. 그래야 되겠죠. 개설 등록 관청에 그다음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정말 소속은 안 되죠. 가로에 제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공인주사로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문제 정말 아주 여기는 어렵고도 괜찮았습니다. 자 1번 3번 정말 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아주 애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그 다음에 분사문들 수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A 광역시 뭐 구가 있을 겁니다.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서울 같으면 25개 구나 있다고 했습니다. 둔 법인이 기업공사는 근데 A 광역시 울구 근데 갑구 말고 울구입니다. 요 분사무소도 이제 다음에 배울 건데 울구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가 없대요. 아니죠. 갑구에다가는 둘 수가 없을 건데 동이랑 구니까 울구에는 둘 수 있죠. 갑을병정 얼마든지 구 여러 개 있으면 거기다가 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사무소 배우면 조금 더 알게 될 건데 좀 끌어와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5번도 둘 수 있다. 시군구를 제외한 그랬으니까 갑구 아예 안 되지만은 울구 병구에는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아주 괜찮았었고 답은 4번 아주 문제에서 상위급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냥 뒤로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결격사유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하고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결격사유가 자그마치 12개로 해서 이제 우리 앞쪽만 조금 간단하게 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요 결격사유 3번 연어민제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먼저 왼쪽에 있는 결격사유 적용은 뭐 요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다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박스에다가 골라보세요. 이 정도를 내지 앞쪽에 1번이나 2번처럼 적용 효과 이런 것들 그냥 제목만 얼른 보고 하실까요? 먼저 우리 결격사유 적용은 누구든지 다 적용됩니다. 물론 일반인은 빼겠지만 중개보존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 대표자, 책임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 그랬습니다. 제목처럼 등.
그래서 누구 여기 결격사유 적용이 없다 그러면 X.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예 여기랑 관련 없으니까 결격사유, 일반인들은 아니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모두 등이니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로 1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근데 시험에 응시는 조심하실까요? 누구든지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딱 한 사람 자격 취소자는 여기에 해당돼서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시험에도 이제 아예 응시를 못할 건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도소에 있으신 분도 나중에 토요일날 특박으로 나왔다가 시험 보고 다시 교도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누구 감독하는 사람이 따라왔겠지만 그입니다. 어디 도망갈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자, 외국인도 외국 법인도 결격사유는 아까 봤던 것처럼 뭐라고요? 네, 외국인만 그랬잖아요. 입증하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도 외국인만 그거 봤습니다. 아까 신여사 입실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결격사유가 이제 만약에 중복이 되면 좀 긴 거, 뭐 2년, 3년 이러면 3년이 적용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늦게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적용. 자, 의미는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격사유는 조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걸린다. 시군구청에서. 그리고 외국인은 조회도 안 되니까 입증하세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처음에 출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옆에도 있지만 등록 취소를 받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빼앗아와. 그럼 오른쪽에 볼까요? 81페이지에 등록은 안 받아주고 아까 없을 거 그랬잖아요. 다 줘야 하다가 안 되겠네요. 정신이 문제가 있네요. 전과기로 3년 안 지났네요.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가로 2번처럼 해당되는 법인 있으면 2월 이내에 바로 개임, 해소해서 나중에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우리 종업원은 저기 고용인도 나올 건데 절대로 고용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A4 용지 보면은 정보 동의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 받으면 저기 시군청에다가 저 동의 받았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주민번호 13자리 불러주고 나서 조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파산 이가 그냥 뭐 머리에다가 핀을 꽂고 다니네 꽃을 그러면 뭐 피한정 피성년 뭐 정신이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회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사무소 업무정지 받습니다. 자, 그건 우리 개업한 때 너무 그냥 좀 가혹한 것 같은데 법이 그래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파산은 표도 안 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보존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용할 수 없다. 그리고 둘 수도 없다. 업무정지 당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별표까지도 별도표가 있는데 자그마치 6개월 다 때립니다. 6개월이 최대인데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닌데 협회 회원 그리고 대의원 문제가 있으면 거기도 그냥 우리 개업만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라고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 개업공사 등에 바로 이제 결격사유가 바로 자그마치 12개가 나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처음에만 잠깐만 여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앞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1페이지에 이제 우리 결격사유 정말 우리 결격사유는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거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정말 우리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바로 요게 많이 어렵네요 라고 해가지고 결격사유 자격결한다는 결격 등 봤었습니다. 자격을 결하네요. 사유가 이렇게 많지가 않는데 자그마치 12개나 그러니까 중개업 못하고 이렇게 제동 걸리는 문턱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보세요. 오지선다 간단하게 내면은 결격사유 아닌 사람 누굽니까? 해당되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우리 미성년자 나이 어려도 하여튼 미성년자도 시험에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되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그걸 합격했는지 막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세금 다 알아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시게 민법은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먼저 여기 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19세.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안 썼습니다. 또 안 썼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19세 미만. 그러니까 19세가 딱 되면은 생일까지 지나야 됩니다. 성인하고도 달라요. 성인은 그냥 19세 해만 되면은 성인인데
여기는 성년은 나이, 그리고 생일까지 다 차야 됩니다. 가득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미만인데, 이 미만자가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자, 왜냐면 혼인하게 되면요. 자,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를 해야 되니까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혼인했는데도 계속 부모님 손만 잡고 있으면 뒤에서 보는 부인이 저하고 어떻게 90을 사는데 이래갖고 좀 못 산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켜줘야 되니까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 우리는 중개할 거예요. 그래도 미성년, 정말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안 되면. 그래도 미성년자 해당돼서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혼인하니까, 그리고 가정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고용시켜주세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도 안 되고 커피도 못하게 해야 된다. 중개보전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업무정지 당한다고 했습니다. 안 돼. 하여튼 무조건 뭐 약을 잘못 먹어서 뭐 호적이 늦어서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19세 미만은 혼인해도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미성년자 등록 신청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리고 정신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성년. 자, 피성년 옛날에 금치산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피성년 성년이 됐는데도 후견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후견이 이 사람도 결격.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피한정입니다. 자, 피한정 후견이 옛날에 한정취사한자 그래도 한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옛날 한정취사한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이. 자, 우리가 정말 농담 삼아서 너 금치사한자 정말 심하게 이상한 짓 하면 너 금치사한자. 그리고 좀 약 올리고 이상한 사람 한정취사한자. 자, 비 올 때만 이상한 사람 피한정 후견이. 비가 오나 안 오나 꼭 아주 다 이상한 사람. 그리고 꼭 이쁜 거 나왔고 머리다가 꽃이나 꽂고 다니는 사람. 이런 분이 바로 피성년 후견이. 이렇게 우스갯소리합니다. 근데 옛날엔 심신박약 뭐 심신상실을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처리 능력. 사무처리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아마 민법정에서는 약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없다고 결여. 하다 먹고 자고는 해야 되니까 죽으니까 정신이 1%밖에 안 들었다. 근데 아예 없다. 정신이 정말 99%는 가출을 갖고 정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피가 올 때만 이상하지 그냥 평소에는 멀쩡해요. 여기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입니다. 정말 이 문장 잘 만들어놨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뭐하다고요? 약간 부족하다고. 부족이면 반이요. 그러니까 한 50% 넣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만 이상하고 비 안 오면 또 멀쩡해요. 이런 사람 바로 피한정 후견이. 이런 사람이 중개하면 남의 재산 다 말아먹고 돈은 없고 배만 들이대고. 자, 이러니까 중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뭐 자격증은 없겠지만 중개 보조는 가능하겠잖아요. 절대 안 돼. 머리에다 이렇게 꽃이나 꽂고 다니는 사람은 안 되면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안 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사람은 될까 안 될까요? 정말 우리 문제가 아주 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을 건데 피특정.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뭐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후견이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잠시 거동만 좀 불편하든지.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경련해갖고 박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없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특정한 분야에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결격사유 아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정말 아니다.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또 내볼 만하니까 두 사람. 피성년하고 피한정 후견이 이 두 사람이 결격이지 절대로 피특정 후견이는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고 그리고 복권 정말 쫄딱 망했으니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고 그리고 복권 되지 않은 사람. 그럼 반대로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돈을 다 갚든지 아니면 선고받고 다시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복권 되면 괜찮은데 복권 되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 못하게 손 떼야 된다는 겁니다. 파산이면 돈이 없잖아. 그럽니다. 정말 완전 쫄딱 망해서 여기는 개인 회생이 아닙니다. 아는 자도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꼭 유사한 걸 시험 문제 내는데요. 신용불량 아닙니다. 신용불량 그거는 저 파산하고 완전 다릅니다. 신용불량도 아니고 개인 회생 이런 것들도 이제 회생 그냥 살리는 겁니다. 저렇게 쫄딱 완전 망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요건 갚아가요.
요즘 이제 한 5년에서 한 3년으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워크아웃, 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한다고 하죠. 아마 법원이 그냥 부세통일 겁니다. 법무사가 등기할 건 없는데 이런 거 많대요.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꼭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연업 낸 거 보면 이런 것도 낼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요거까지만 보실까요? 금고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이 어려웁니다. 금고 이상에.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다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종료입니다. 다 끝내고 나왔다. 근데 우리 교도소에서 집행되고 나면요, 나중에 사회 적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전과자가 같이 있대요. 그럼 막 정보원들이 그냥 전과자 때문에 그러면 못 하겠다고 막 나간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집행된 사람 당신 나가세요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집행면제. 집행면제인데 집행은 면제 받고 나왔는데 어차피 전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교도소를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적응 안 되고 일도 같이 안 되고 그러면 반겨주는 것은 저기 교도소요 막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면제된 후에 근데 여기서는 뭐 집행 종료 되면 등록 신청한다 안 된다니까요. 다시 기간이 있습니다. 끝내고 나와도 면제받고 나와도 3년이요. 이 3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5년이었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요 3년이 결격 기간입니다. 경과되지 바로 않은 자 이런 사람도 이제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행 종료 4개 집행 종료 3개, 그다음 집행 면제 4개. 여기서가 이제 많이 어려워집니다. 딱 여기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행이 이렇게 이제 뭐가 됐을 때 종료됐을 때, 자, 집행 종료 3개입니다. 자, 심하게는 많이 안 낼 건데요. 먼저 만기석방. 자,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3년만. 요거는 3년만 경과되면 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뭐 요건 이제 엉뚱한 소리 할 건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가석방이 문제됩니다. 가석방. 요 가석방은 중간에 풀려 나온 사람이 가석방입니다. 잔영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잔영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요거 남아 있는 거에다가 또 살다가 나온 사람이니까 여러분 3년이 지금 계속 따라갑니다. 여기처럼 다시 그러니까 3년만이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잔영기와 3년이 다시 더 경과되지 않으면 요놈이 더 길겠죠. 자, 먼저 4년 선고받고 나서 3년 만에 나왔다. 2년 남았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무기징역자 이렇게 나옵니다. 무기징역자. 무기징역자가 이제 가석방 받았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 가석방은 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기징역은 기간 자체가 없으니까 평생 동안 교도소 살 뻔했다가 모범 생활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무슨 막 이춘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범 생활에서 금방 나오려고 했다가 이제 그놈 합성 사건에 딱 발목이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은 잔영기를 10년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요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 10년이래요. 근데 살다가 나온 사람은 또다시 맨날 꼬르표 3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총 다 해서 몇 년일까요? 이거 아주 공식입니다. 13년이 정말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안 된대요. 그럼 만약에 이제 현재 막 90입니다. 90살. 그러면 여기다가 13년을 더 보태면 숫자가 3개로 달라지겠죠. 물론 뭐 재수 없으면 120살도 살지만 103살. 여기서 중개업을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 다 이미 돌아가셨을 건데 여기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자는 뭐 근무를 하든지 자격증 땄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집행면제까지만 볼까요? 집행면제는 그냥 3년만 요 면제. 요 4개 사유가 있습니다. 4개. 먼저 첫 번째 형해도 시효가 있는데 형해 시효가 완성됐을 때 누구한테 형 선고해 놓고 계속 집행을 안 하네.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면제시킵니다. 나가세요. 그냥 여기 3년입니다. 여기도 살다가 나오는 거니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등록 신청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인데 특별 사면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다는 특별 사면. 공소시효 아무 문제 없고 일반 사면 문제 없고 좀 이따 이제 교자 먹을 겁니다. 여기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법률 변경. 아주 운 좋게 법률 변경으로 죄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면제받고 나왔다.
우리 예전에 간통죄 같은 게 죄가 됐다가 바뀌면서 살던 사람 나오고 재판받을 사람 풀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살다가 나온 거나 다름없다. 다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수용.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또 교도소 살아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산 걸로 해줄게. 그리고 어차피 산 거는 산 거니까 저 물 건너가서 교도소 가서 살았으니까 여기도 또 큰 집 그립지 또 갈 수 있지. 그러니까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국가가 불안해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결격. 근데 나머지는 이제 너무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